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똑같은 이야기로 영상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강합니다. 그죠? 오늘 비록 코스닥이 좀 꼬꾸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강합니다. 이 흐름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확 꺾이는 게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강하고 강세장이고 대부분의 증시는 이제 급등, 지금까지 상승 에너지가 좀 누적이 돼 있거든요. 이 누적이 돼 있는 에너지가 지금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급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투자자들은 언제나 위험 관리가 최우선인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쯤에서 사실 뭐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안 했던 이야기들 좀 한번 해보자 하자면은 솔직히 뭐 제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석은 지금 이제 하방 투자자분들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6월 14일이죠. 뭐 이번 주 혹은 뭐 지난주쯤부터 이 하방 포지션을 진입해 갖고 조금 물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분들은 솔직히 뭐 괜찮다라고도 봅니다. 하방에 미리 한 1, 2주 정도 먼저 진입해서 지금 물려 있는 거는 솔직히 뭐 어쨌든 본전으로 돌아와서 한 번쯤 수익을 내거나 뭐 할 기회 정도는 좀 줄 것 같다라는 생각. 혹은 여기에 조금 좀 더해서 뭐 아니면 지금은 물려도 솔직히 하방에 물려 있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 주식에 물려 있는 것보다는 하방에 물려 있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오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지금 이제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각종 지표들이 너무 단기 과열을 뭐 이야기하고 있고 뭐 CNN 지표 이런 것도 그렇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떤 탐욕에 빠져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로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지금은 솔직히 물려 있어도 하방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은 네,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처음 꺼내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 물려도 괜찮다, 물려도 하방에 물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 분명히 몇 주간 또 손해를 누적시키면서 이 어쩌면 더 싸게 하방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뭐 사실상 FOMC 회의도 있고 이번 주가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하니까 어쨌든 뭐 이런 상승의 흐름은 이번 주, 뭐 길어야 다음 주 정도 내에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 어떤 뭐 증명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고 현실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은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좀 다른 관점도 좀 오래간만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 오늘 밤 FOMC 회의니까 FOMC 회의에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 주식시장이 FOMC에 지금 뭐 별로 주목할 것 같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어, 뭐 인플레 전망, 뭐 통화정책 전망이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유동성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그런 연준의 정책이고 인플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네, 솔직히 이게 주식시장이 요즘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른 걸 안 쳐다보잖아요. 다른 데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밤 FOMC 회의도 별로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극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오늘 있었던 FOMC 회의가 이제 향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좀 미지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FOMC도 아무튼 저는 좀 비교적 편안하게 그냥 볼 생각입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어차피 오늘 밤에도 FOMC 핑계를 대고 또 급등하려고 할 텐데, 그거 내가 봐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투자자로서 좀 올바른 생각은 아니고, 하여튼간 뭐 워낙 저도 이제 오랜 상승장 쪽에서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저도 뭐 피곤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래도 좀 열심히 좀 보다가 잘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지켜보긴 할 겁니다. 속마음은 그렇다고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정석적인 그런 것과 속마음은 좀 다를 수가 있죠. 하여튼 움직임은 정석적으로 가야 된다. 내 느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FOMC 회의 이야기 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FOMC 회의 오늘 밤 당연히 금리는 동결일 겁니다. 그죠? 오늘 밤 금리 인상하면 이거는 뭐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이건 다 같이 놀라서 자빠질 겁니다.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금리 인상을 뭐 못할 만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해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재무부가 대규모로 채권 발행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은 큰일 날 수 있죠.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연준의 영래포에 있는 돈들이 재무부의 채권 발행으로 들어가면 이제 긴축 효과가 많이 좀 사그라들면서 별 충격 없이 시장이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굳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갖고 RRP의 매력을 굳이 높여서 RRP에 계속 돈들이 묶여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이 연준은 별로 없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준이 제정신이면은 뭐 금리 인상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예요? 그 어떤 뭐 고용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 살짝 둔화되고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혹은 뭐 중국이 금리 인하했다는 거, 이런 뭐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금리 인상을 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부 영향 정도는 좀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금리 인상 못하는 주요 원인은 그 RRP에 돈을 묶어놓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죠? 어쨌든 재무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은 못할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금리 인상 못할 요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물가가 사실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코어 물가는 계속해서 지금 이게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OM이, 그러니까 월 증가율이 0.2%뭐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좀 괜찮은데, 아직도 뭐 0.4, 뭐 0.5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코어 물가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시장의 파월 의장이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은 기대 인플레를 잡는 것을, 그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낮추는 것을 가장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파월 의장은 계속 매파적인 립 서비스를 할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죠? 오늘 밤에 일단 금리는 동결, 이거는 뭐 거의 뭐 확정인 거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전망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아마 이번에 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금리 올릴 수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그 매파적인 스킵이라고 그거를 요즘 언론에서 표현을 하죠. 그죠? 이번엔 금리 동결하지만 다음번에 올릴 수도 있어. 그걸 매파적 스킵이라고 요즘에, 매파적 동결이라고 요즘에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던데,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이미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거고, 주식 시장은 아마 약간 좀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약간의 악영향. 사실 주식 시장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어쨌든 그 매파적인 뭐 스킵, 뭐 매파적인 동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의 악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요즘 강세장이죠, 그죠? 약간의 악영향으로 주식이 빠지면 그 틈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세들이 있어서 아마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일단 뭐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오늘 밤에 별일 없을 것 같다. 뭐 요게 일단 뭐 전반적인 뭐 저의 이야기인 거고요. 뭐 말씀드리다시피 그 사실 제가 더 기대를 하는 거는 차라리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미국 주식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훨씬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밤에 금리 동결할 것 같고, 뭐 어쨌든 매파적인 금리 동결 뭐 그런 거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게 아니면 좀 충격적이겠죠. 더 매파적인 이야기하면 충격적일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보다 완화적이면 시장은 또 폭등할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려봤고, 참고로 지난 한 1년간의 FOMC 회의 날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항상 올랐어요. 회의 당일 날은 항상 이제 증시가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 FOMC 회의 이후에 항상 시장이 자빠졌었죠. 그죠? 회의 날은 항상 그 급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는 그래서 급등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급등할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위쪽 상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든지 뭐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도 분위기 좋고 그죠? 오늘 일본도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갔고, 뭐 중국도 계속해서 뭐 일단 좋은 분위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죠, 그죠? 하여튼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 그 여기점에서 한 가지 좀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재무부가 돈을 빨아들이는 주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의 RRP에 돈이 많이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RRP에 있는 돈들이 재무부의 채권 발행으로 쏠리면 시중의 유동성을 구축하는 효과가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RRP에 있는 돈들이 재무부로 많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큰 충격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건 얼마나 많은 RRP에 있는 자금이 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는지, 요걸 이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채권 발행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일단 했고요. 이번 주에 그 지금 이제 수요일인데, 오늘이 수요일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아마 한 2000억 달러 정도인가를 지금 일단은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 그래서 한 3000억 달러 정도 채권을 발행한 걸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뭐 오늘 밤 내일 밤인가 해가지고 그 외에 또 1000억 달러 정도를 좀 더 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부 다 단기 채권은 아닌 거고, 이 중에는 일부 뭐 1년물 채권 혹은 뭐 30년물 채권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거는 영래포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죠? 이런 건 장기적인 자금이니까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게 한 7, 8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제끼면은 대략적으로 한 뭐 2200에서 한 뭐 2500억 달러 정도 사이가 지금 그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는 거다. 단기물 채권을 이 정도 발행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채권 발행 요 정도 뭐 그 이 정도 했거나 할 예정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RRP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RRP는 여기 들어가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RRP라고 치면 나오는데, 뭐 여기 써 있죠. 뭐 리버스 리퍼처스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네, 요게 RRP입니다. RRP 금액을 좀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숫자 단위가 좀 커요. 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값은 2조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2조 달러예요. 이게 숫자가 큰 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요. 5월 중순부터 해서 5월 19일 지금 써있죠. 여기 지금 마우스 올려놓은 자리가 5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한 그 대략적으로 한 뭐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그 정도가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2조 달러 중에서 한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가 감소를 했다.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대략적으로 그 지난주 여기쯤부터 그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 2조 그 2조 1000억 달러 이렇게 써 있는 데부터 대략적으로 그 계산을 한 거예요. 2조 1000억 달러쯤부터 시작을 해갖고 2조 700억 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 500억 달러, 600억 달러 이 정도 되는 것 같다고요. 500억 달러, 600억 달러가 전부 다 재무부 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어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근데 대략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죠, 그죠? 대략적으로 이쪽으로 한 500억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가 빨려 들어갔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대략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전 솔직히 이게 많다 적다 뭐 개인적으로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 2200억에서 2500억 달러가 지금 이제 단기물 채권 발행한 건데, 이 중에서 한 5, 6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채권 발행 물량의 한 20에서 25% 정도 되겠죠. 나머지 75%는 뭡니까, 그럼? 나머지 75%가 그럼 시중에서 지금 돈을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아무튼 심각한 문제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량의 자금이 RRP에서 뭐 RRP에서 뭐 재무부로 뭐 그 유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비중으로 따지면 일단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일단 RRP에서 돈은 확실히 좀 잘 안 빠져나오고 있긴 하다. 그래도 만만치 않은 액수가 재무부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시중의 유동성 부추 효과를 조금 좀 줄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액수가 좀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 시중에서 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 효과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무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심각하긴 심각하다.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구체적인 시장의 반응을 일단 좀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그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 뭐 강하고 이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이런 거 어차피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알고는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고 좀 지켜보자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냥 대략적인 그 어떤 주먹구구식 계산에서 나온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요. 뭐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종이에 써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죠? 다 보여드렸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생각보다 뭐 긴축 효과는 좀 있긴 있을 거다. 요 정도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이야기가 좀 길었고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전반적으로 뭐 쭉 좀 살펴보자면은요. 일본 증시는 뭐 환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증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 한번 뭐 보겠습니다. 이게 일본 증시인데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 월봉상에서 보면 89년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이제 목표치가 열려 있죠.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너무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이런 상승행자의 목표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찼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죠. 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많이 달리는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들은 이렇게 먼저 오버슈팅성 이런 강력한 급등세 계속 이어나가는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 강하다라는 증거가 뭐 이런 겁니다. 특히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여기서 불꽃놀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 제가 말씀드린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속마음은 솔직히 지금 이런 움직임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오버슈팅 영역이 아니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뭉뚱그려서 오버슈팅 영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는 오늘 중요한 저항 무거운 저항 돌파한 장에 실패했네요. 그죠? 박스권에 계속해서 좀 오래 머물겠다는 일단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유럽 증시 좀 전에 상승 그 좀 전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 독일 증시 여기 역사적 고점 재차 도전 중입니다. 뭐 분위기상으로 한번 뭐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히 좀 지금 슈팅이 좀 많이 걸려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이 지난번에 급등을 했다가 박스권 하단까지 되돌렸는데 다시 이렇게 전고점까지 테스트한다라면은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이 이게 좀 엄청나게 강하다, 좀 슈팅이 좀 걸려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슈팅이 아닌지는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제가 뭐 슈팅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 그냥 이제 주관적인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가볍게 좀 들으셔야 되겠고. 근데 어쨌든 분명히 좀 단기 오버슈팅 그런 부담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오늘 한국 증시만 좀 서운했죠. 이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뭐 동일 산업을 비롯한 뭐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가면서 주가 조작이 뭐 의심된다 이러면서 또다시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죠. 하한가 종목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한 달 전을 한 달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기억하시려나 싶어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어쩌고저쩌고 뭐 얘네들이 이제 그 한동안 급락을 했었죠. 이게 언제냐면 이게 지금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 이건 4월 28일 날 나온 기사이긴 한데 이 코스닥 지수로 좀 놓고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여기 어디서 그 뭐 서울가스니 선광이니 그런 친구 뭐 그 대성홀딩스니 뭐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이슈가 터졌던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또 비슷한 이슈가 또 터진 겁니다. 심상치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악재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잘 갈 것 같지만 이래저래 중요한 저항 맞아서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코스닥 시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꼭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는 뭐 하기 애매하다. 기존에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들고 있는 거지.
지금은 뭐 주식을 추격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하방 베팅하기도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결과로 이제 오늘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서 그죠? 그뭐 어설프게 주식 올라간다라고 추격을 하면 하루 만에 다 되돌린단 말입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내가 예를 들어 주식 상방 베팅을 하고 싶고 주식 사고 싶으면 이런 조정을 기다렸다가 오늘 사면 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고 그러면 오늘 주식 사고 오늘 상방 베팅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다렸다 조정이 나오면 그럼 상방 베팅하면 된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음봉의 끝을 이게 이제 아직 뭐 하락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또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과연 또 주식을 사면 되나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눌림시 매수 해보는 게 정석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상승 추세는 여전합니다. 상승 추세 여전하고 비록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건 좀 조정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명히 전고점 무거운 자리에서 똑같은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이 자리를 못 넘는 거고 좀 비교적 의미 있는 매도세는 등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방 투자를 좀 이제 저 음봉을 보고 하방 투자를 좀 고려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서야 저걸 보고서요. 이제 분명한 기준은 생긴 겁니다.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음봉을 넘지 못하면 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 이제 그런 기준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뭐 기준이 되는 음봉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매수 뭐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죠. 그죠? 정석이긴 합니다. 주식 매수하는 게요. 주식 매수하고 그런 게 정석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자리에서 의미 있는 매도세 등장했고 너무나 장대 음봉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근데 알아는 놓으시라고요. 정석은 눌림시 매수다. 예. 정석은 눌림시 매수인데 하여튼 잘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밀려야 될 자리에 밀렸습니다. 그죠? 예. 가야 될 자리에서는 못 갔고요. 지금 일단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린 뭐 그런 꼴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좀 빠졌다라고 봅니다. 코스피도 지금 사거래일째 어딘가를 넘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무튼 오늘의 이런 하락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건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정석이고 좋을 것 같은 게 아니고 그게 아직까지 정석이고 오늘 밤에 FOMC 회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 뭐 일본 증시 이런 거 보세요. 아직 오버슈팅이 의미 있는 불꽃 노래가 나왔습니까? 아직 그런 것도 아니죠. 아직 변동성이 더 터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지수가 그렇게 대장들이 급등해 버리면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주의하자. 단지 이제 저런 음봉들이 무대기로 한국 증시는 나오고 있으니까 저런 음봉들은 다음번에 어떤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뭐 350 부근에 어디 뭐 또 다시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350 어딘가 올라가면 난 반등시 매도 전략 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코스닥도 이 음봉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코스피는 345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저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풋옵션들도 4거래일 동안 어디를 지켰으면은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풋옵션이 잘 버티는 거고요. 이쯤 되면 풋옵션이 한번 살아나면서 좀 중요한 자리를 선물이 붕괴시킬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4거래일 동안 지켰던 거,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 아침에 갭상승으로 한 번에 350 돌파한 척하면서 급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요. 풋옵션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지지선을 내일 아침에 한 번에 붕괴시키면서 시장이 급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지켰는데 이거 붕괴되면 그 여파가 클 수 있다라는 그 작용 반작용 그것도 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죠? 아직은 이제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제서야 어떤 신호가 등장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 이런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은 일단은 뭐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약합니다. 1280원 이런 자리들 빨리빨리 돌파 한 짝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파 한 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틀 정도는 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죠. 하루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봐서 내일 FOMC 회의 뭐 이후에 이제 뭐 1280원, 85원 돌파하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언더슈팅이고, 그러니까 난 달러를 매수한다라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냥 말없이 지켜보는 뭐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런 그 환율 상승은 이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한 거죠, 그죠?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다 드렸고, 그 변동성 지수는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콜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가끔 이런 현상 많이 나타납니다. 예, 콜이 지금까지 살이 쪄갖고 변동성 지수를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콜 옵션이 많이 죽으니까 이 옵션의 프리미엄이 쑥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 일이 나타난다. 이런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에코프로 친구들 오늘 장대 연봉들 나왔죠. 예, 충분히 다중고점형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너무 강하니까 뭐 지가 뭐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겠죠. 하이닉스는 아직 아래쪽으로 볼 근거 없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적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뭐 급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하고 5일선 사이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금리와 달러 대부분 다 박스권이라서 뭐 지금 딱히 드릴 이야기 없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여튼 오늘 밤에 그 FOMC 회의를 좀 잘 지켜보자, 요 이야기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